매일 내 주차 공간을 뺏으며 반말하던 젊은 부부가 알고 보니 내 동생 회사 직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올해 72인데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저는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는 편이죠. 젊었을 때 제조업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꽤 잘 됐어서 지금은 은퇴했지만 건물 몇 개 갖고 있고 임대 수입으로 편하게 살고 있어요. 평범하고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요. 저는 101호 전용 주차 구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리에 검은색 SUV가 주차돼 있는 거예요. 처음엔 누가 실수로 주차한 건가 싶었어요. 차 안을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다른 곳에 주차하고 올라왔는데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또 그 차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번엔 참을 수 없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요. 101호 주차구역에 다른 차가 계속 주차한다고 차주인 좀 찾아달라고 했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확인해주겠다고 하더니 1시간 후에 연락이 왔는데요. 그 차는 새로 이사온 304호 주민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연락해서 차 빼라고 했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안심했는데 사흘 후에 또 그 차가 제자리에 주차돼 있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서 관리사무소에 또 전화했고 직원이 다시 연락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304호에 산다면서 주차 때문에 연락받았다고 자기가 주차한 거 맞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거기는 101호 전용 주차 공간이니까 앞으로는 주차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런데 남자 태도가 이상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오히려 짜증내는 표정이었거든요. 알았다고 대충 대답하고는 그냥 가버렸는데 기분이 참 나빴어요. 나이 든 사람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대하다니 싶었죠. 하지만 뭐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기로 했는데 다음 날 또 그 차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올라가서 304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는데 어제 그 남자가 나왔고 옆에 젊은 여자도 있더라고요. 아마 부인인 것 같았어요. 저는 차 빼달라고 말했어요. 어제 분명히 말했는데 왜 또 주차했냐고 물었죠. 남자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좀 양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전용 주차 공간인데 양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전용 주차 공간이니까 절대 안 된다고. 당장 차 빼달라고 했더니 남자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주차 공간 하나 가지고 왜 그러냐고. 노인네가 차를 얼마나 탄다고 전용 공간이 필요하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옆에 있던 여자도 거들면서 맞다고 노인은 집에만 있으면 되지 왜 차를 타냐고 젊은 사람들한테 양보하라고 말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이 든 사람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다니 싶어서 참고 말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규정 위반이라고 하니까 남자가 비웃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젊은 사람들이랑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어요. 304호가 계속 101호 전용 주차 공간을 침해한다고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죠. 관리사무소에서 304호한테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했대요. 이제 괜찮겠지 싶었는데 일주일 후에 또 그 차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경고장 받고도 또 주차한 거죠. 바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는데 304호는 과태료 내고도 계속 제자리에 주차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돈을 내면서까지 왜 남의 자리에 주차하는 건지 말이죠. 과태료가 20만 원, 30만 원으로 올라갔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들은 계속 제자리에 주차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주차장에서 그 부부를 마주쳤어요. 제자리에서 차를 빼고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제발 제자리에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남자가 저를 쳐다보더니 욕을 하는 거예요. 늙은이가 시끄럽다고 꺼지라고 소리쳤어요. 여자도 웃으면서 거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뭐가 그리 바쁘냐고
그냥 걸어 다니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는데 평생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젊은 사람들이랑 싸우는 건 보기 좋지 않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한숨을 쉬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자식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무시하라고, 상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죠.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304호 부부가 아예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차장에서 마주쳐도 째려보거나 비웃었고, 어느 날은 제 차에 일부러 가까이 주차해서 문을 못 열게 만들었어요. 간신히 문을 열고 나왔는데 여자가 지나가면서 웃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또 어느 날은 제 차 옆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커피컵이랑 담배꽁초를 제 차 앞에 던져놓은 거예요. CCTV 영상을 확인했더니 304호 남자가 던진 게 확실했어요. 관리사무소에 또 민원을 넣었지만 뚜렷한 조치는 없었고 경고만 했을 뿐이에요.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매일 주차장 내려갈 때마다 불안했거든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자식들이 걱정해서 차라리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라고 했는데 저는 싫었어요. 왜 제가 이사를 가야 하죠? 2개월이 지났는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304호 부부는 여전히 제자리에 주차했고 저를 무시했죠. 과태료만 계속 냈는데 그들한테는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고 싶었던 거죠. 어느 날은 제 차 타이어에 못이 박혀 있었어요. 일부러 누가 박은 게 분명했는데 CCTV 사각지대라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정비소 가서 타이어 교체하는데 20만 원 들었는데 304호 부부 짓인 게 분명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또 어느 날은 제 차에 긁힌 자국이 생겼어요. 누가 일부러 긁은 거였는데 이것도 증거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증거가 없으니 수사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생은 저보다 5살 어린데 큰 회사 사장이에요. IT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 꽤 큰 회사거든요. 오랜만에 회사 구경 오라고 하더라고요. 점심도 같이 먹고 싶다고 해서 좋다고 했어요. 동생이랑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회사는 처음 가보는 거였어요. 다음 날 동생 회사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이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동생 사무실로 갔더니 반갑게 맞아주면서 회사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층마다 돌아다니면서 직원들한테 인사하고 사무실 구경했어요. 그런데 한 층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304호 부부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저 사람들이 동생 회사 직원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확실했어요. 304호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고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여자도 앉아 있더라고요. 동생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기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여기 직원이냐고요. 동생이 대답했어요. 둘 다 직원이라고, 남자는 개발팀이고 여자는 기획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사한 지는 1년 정도 됐다고, 일은 잘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동생 회사 직원이라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죠. 동생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일단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점심 먹으러 가서 생각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생이랑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는데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동생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말하기로 했어요. 동생한테 304호 부부 얘기를 전부 했어요. 3개월 동안 제 주차 공간 뺏은 것, 무례하게 군 것, 욕한 것, 차에 쓰레기 버린 것, 전부 얘기했죠. 동생이 듣더니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정말이냐고, 확실하냐고 물었어요. 확실하다고,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증거도 있다고 말했어요.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도 있고 CCTV 영상도 있다고 했죠. 동생이 화를 냈어요. 형한테 그렇게 했다고, 절대 용서 못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당장 불러서 따지겠다고 했는데 저는 말렸어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증거부터 제대로 정리하자고 말했어요. 동생이 알았다고 일단 증거 보내달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CCTV 영상이랑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전부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터치에 이어서 감상해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증거를 정리했어요. CCTV 영상은 관리사무소에서 받아뒀던 게 있었고, 민원 기록도 프린트해뒀거든요. 차 긁힌 사진, 쓰레기 버려진 사진, 전부 정리해서 동생한테 보냈어요. 동생이 영상을 보더니 전화했어요. 정말 화가 난다고, 어떻게 형한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내일 당장 처리하겠다고, 절대 그냥 안 둔다고 말했어요. 저는 동생한테 부탁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냉정하게 처리하자고, 법적으로 문제없게 하자고 말했어요. 동생이 알았다고 변호사랑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회사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자문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심했어요.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3개월 동안 참았던 게 이제 끝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랑 상의했는데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된다고 오늘 오후에 2사람 불러서 면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형도 오라고 직접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회사로 갔어요. 동생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변호사도 와 있었어요. 잠시 후 304호 남자가 들어왔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남자가 들어오는데 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는데 동생이 앉으라고 했어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동생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냐고, 내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말을 못하고 서 있는데 동생이 계속 말했어요. 형한테 뭘 했는지 알고 있다고, 전부 다 증거가 있다고 말했어요. 동생이 노트북을 돌려서 남자한테 보여줬어요. CCTV 영상이었는데 남자가 제 차 옆에 쓰레기 버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남자가 변명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막았어요. 변명하지 말라고, 증거가 다 있으니까 소용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노인한테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냐고요. 남자가 머뭇거리면서 대답했어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양보를 안 해줘서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웃었어요. 양보라고, 전용 주차 공간인데 양보가 필요하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설령 양보가 필요했다 해도 욕하고 쓰레기 버리고 그럴 권리는 없다고.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라고 말했어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동생이 말했어요.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형한테 해야 한다고, 형이 피해자라고 말했어요. 남자가 저를 보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3개월 동안 저한테 뭘 했는지 아냐고,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다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될 것 같냐고 물었어요. 남자가 계속 빌었는데 동생이 말했어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부인도 불러오라고 했어요. 같이 저지른 일이니까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죠. 잠시 후 304호 여자가 들어왔어요. 남편이랑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여자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CCTV 영상 보여주고 뭘 잘못했는지 전부 지적했어요. 여자도 빌었는데 동생은 단호했어요. 징계위원회 열어서 처리하겠다고,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고까지 검토하겠다고 통보했어요. 부부가 당황해서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동생이 말했어요. 형한테 그렇게 할 때는 생각 안 했냐고, 노인 무시하고 괴롭힐 때는 당당하더니 왜 이제 와서 빌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징계위원회 결과 나올 때까지 출근 정지라고, 집에서 기다리라고 통보했어요. 부부가 나가고 동생이 저한테 말했어요. 형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저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마웠어요. 동생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거든요.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결과는 2사람 모두 해고였어요.
동생이 설명했어요. 직장 내 갑질과 동일한 수준의 괴롭힘이라고,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304호 부부가 해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속이 시원했어요. 3개월 동안 참았던 게 풀리는 것 같았죠. 며칠 후 304호 남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용서해달라고, 해고만은 취소해달라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남자가 계속 사정했는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어줄 게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304호가 이사 간다고 통보했다고, 임대 계약 해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해고되고 나니까 월세 낼 여력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사 가는 날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부부가 짐 싸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304호가 이사 가고 나니까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더 이상 주차 걱정도 없고 스트레스도 사라졌죠. 동생이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편하냐고. 형 괴롭혔던 사람들 다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맙다고, 동생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동생이 웃으면서 당연한 거라고, 형 괴롭히는 건 절대 못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에 무개념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 그런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거요. 처음엔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거든요. 확실하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늦게나마 해결돼서 다행이었어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통쾌하다고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무개념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주차장 내려갈 때도 불안하지 않고 제자리에 편하게 주차하고 있어요. 새로 이사 온 304호 주민은 정말 예의 바른 분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인사도 정중하게 하시고 주차도 본인 자리에만 하시더라고요. 이웃 간에 이렇게 지내는 게 당연한 건데 전 주민들이 너무 문제였던 거죠. 저는 새 이웃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동생과는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났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밥 먹어요. 이번 일로 동생이 얼마나 저를 아끼는지 알게 됐거든요. 정말 고마운 동생이에요. 자식들한테도 이 얘기를 했는데 다들 잘 됐다고, 삼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줬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 부당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대응해야 해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거든요. 둘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CCTV 영상이랑 민원 기록이 있었으니까 증명할 수 있었던 거죠. 셋째,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동생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괴롭힘 당했을 거예요. 넷째, 무개념한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304호 부부는 결국 일자리도 잃고 집도 잃었으니까요. 다섯째,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도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 즐기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304호 부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남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개념의 대가는 정말 크니까요. 제 이야기를 곁에 두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 인생사의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